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주혁 프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얘기가요, 제가 도사를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오랜만에. 예, 그 나아름 선수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어디 뭐 좀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나아름 선수의 결과를 알아보러 갔다가 상급 동호인과 프로 선수가 경쟁이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랑 나아름 선수가, 예, 왜 잘했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참 이슈가 많아요. 나아름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이클의 특징이 있어요. 사이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개인이 우승을 하는데 팀이 존재한다. 네, 개인의 우승을 위해서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구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6명에서 9명 정도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나아름 선수는 국제 대회에 농구 시합을 하는데 나 혼자 나간 겁니다. 네, 나 혼자 가드도 포워드도, 다 센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기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우승을 하려면, 로드에서 우승을 하려면 그 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도메스티크도 필요하고 클라이머도 필요하고 스프린트도 필요하고 GC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나아름 선수는 1대 다수의 경기에서, 네, 나름의 선방을 한 겁니다. 네, 67명 중에 38위 정도 했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계속 어택 때리고 브레이크웨이 하고 뭐 가고 하면 그거 나 혼자 다 계속,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나름의 전략과 전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올림픽 티켓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탓이겠죠. 그것은 다른 얘기로 우리나라의 엘리트가 실력 격차가 워낙에 커요. 정말 신기하게도 굉장히 작은 나라이라고 하면 작은 나라고 큰 나라라고 하면 큰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인구 밀집도는 굉장히 좀, 인구 면에서는 좀 큰 나라에 속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꼭 따요. 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근데 항상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잘 타요. 잘해요. 그 꼭 우리나라 엘리트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기가 세다, 기가 좋다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어디서든 나오지만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다. 모든 곳에서 보편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번에도 제 영상에서 계속 언급한, 요즘 자주 엘리트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 여자 선수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좀 적어지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좀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름 선수는 4번의 올림픽에 출전하고, 굉장히 좀 역주를 한 부분이 있다. 굉장히 좀 잘했고, 그 경주 저기를 못 봤어요, 영상을. 그래서 어떤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숫자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리고 이 숫자로만 봐도 굉장히 잘한 결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사에서, 네, 아주 이게 이슈가 된 상급 동호인과 프로 선수들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FTP가 5점대 나오는 동호인이 있습니다. 5점대가 나오는 동호인이 있고, 엘리트인데 한 4점 중반이 나오는 엘리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5점대가 나오는 동호인은 피크 파워가 예컨대 그냥 100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프로 선수는 엘리트는 1500의 피크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잘 타냐?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파워는 FTP는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평균 파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유산소 영역이에요. 그리고 해성 가정 시스템의 영역은 당연히 좀 줄어들죠. 1분 정도 그 파워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무산소성 파워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체력 측정 평가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하고, 이 세 가지에서 얼마나 다 상위권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떨어지느냐 뭐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메스티크냐 클라이머냐 스프린터냐 GC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막 혼자 열심히 타요. 열심히 막 타는데 속도가 50km까지는 나오지만 51km가 이게 계속 안 나와요. 그리고 죽을 뚱살뚱 막 이렇게 뒤에 피를 빨고 가는데 50km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600W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겠는데 601W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프로 선수들은, 엘리트들은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이상의 파워를 순간적으로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TP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평균 파워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파워를 엘리트 선수가 냈을 때 그때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를 계속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지를 존 5, 존 6 이 정도에서는 결판이 안 나요. 사실 존 7 이상 무산소성 영역까지 딱 가는 순간 그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큰 힘을 써본 사람과 써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 큰 힘이라는 갭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아무래도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다 엘리트니까 어렸을 때부터 트랙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트랙 위주는 아무래도 근지구력과 스피드 훈련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지구력보다는.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그 선수들을 우리 동호인들이 이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근데 이제 또 올림픽 같은 데서 보면 이 사람이 사이클 선수가 아니라 다른 직업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달라요.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주 52시간이 됐잖아요. 주 52시간이 최장의 시간이죠. 근로 시간이.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그만큼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힘이 센 나이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에선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사이클이 굉장히 고급 스포츠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빼고 헬멧 사고, 고글 사고, 저지 사고, 슈즈 사고, 속도계 사고, 파워미터 샀더니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파워미터까지 하면 한 30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빼고. 이 정도로 고가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지 않죠. 우리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이게 갖춰졌을 때 자전거, 이제 로드바이크라는 스포츠를 즐기게 되는데, 이 시간적 그리고 돈,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렸을 때 충분하게 갖춰지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유럽에 있는 이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엘리트는 왜 사이클에서 아직까지 메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가 없어요. 엘리트 스포츠 중에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월급 주죠. 운동만 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의 뭐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에서 메달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이거는 좀 구조적인 부분이어서 이 구조가 근본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어렵죠. 요 이야기는 제가 뭐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엘리트 관련돼 있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상급 동호인과 프로 선수는 사실 좀 그런 차이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재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비빨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자전거 타고 좋은 장비 쓰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듯이, 훈련도 양질의 훈련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호인들은 순발력 위주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것을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산소성 영역에, 그 영역에서의 훈련에서, 우리가 훈련이 아니라 그 라이딩 중에 그 영역에서 존 세븐 이상의 영역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갭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딱 멈춰놓고 저항을 좀 무겁게 한 다음에 무산소성 영역에 7초 내지 15초 이내에 피크 파워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요거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팁도 드려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더위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